뒤주. 한여름 떼약볕 아래 물 한 모금 없이 8일을 버텨야 했던 그 좁은 공간입니다. 그 안에서 숨을 거둔 사람은 조선의 왕세자였어요. 그리고 그 끔찍한 광경을 지켜봐야 했던 두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8살, 6살. 아버지가 뒤주에 갇혀 죽어가는 모습을 눈앞에서 봐야 했던 두 공주. 청영공주와 청성공주. 역사는 사도세자와 정조만을 기억하지만 그 비극의 한복판에 두 딸이 있었어요. 죄인의 딸로 살아야 했던 그녀들. 하지만 137년이 지나 마침내 공주라는 이름을 되찾게 됩니다. 오늘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 두 공주의 삶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754년 창경궁 동궁전. 조선 제21대 임금 영조의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사도세자와 세자빈 홍씨 사이에서 태어난 첫 딸이었어요. 영조는 이 아이에게 청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맑을 청 펼칠연. 맑은 물결처럼 아름답게 펼쳐지라는 뜻이었죠. 당시 영조의 나이 61세. 조선왕 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00여 년 만에 군주가 처음 나니 귀하다. 조선 왕실에서 적손녀가 태어난 것은 무려 100년 만의 경사였습니다. 2년 뒤인 1756년 또 한 명의 공주가 태어났어요. 청성군주. 맑을 청 아름다울 선. 두 공주는 동궁전에서 오라버니 세손과 함께 자랐습니다. 세손은 훗날 정조가 되는 인물이었죠. 어린 시절 세 남매는 무척 가까웠어요. 장난기 가득한 웃음소리가 복도를 채웠습니다. 어느 날 밤 어린 청선이 청연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언니, 저기 누가 오는 것 같아요. 무서워요. 8살 청연은 6살 동생을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언니가 지켜줄게. 언니답게 용감한 척했지만 사실 청연도 두려웠어요. 동궁전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거든요. 아버지 사도세자와 할아버지 영조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어릴 때부터 영조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어요.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완벽한 군주가 되기를 요구했지만 사도세자는 그 기대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린 청연과 청선은 아버지가 할아버지 앞에서 벌벌 떠는 모습을 종종 목격했어요. 아버지는 할아버지만 보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말을 더듬었고 손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영조께서 동궁에게 밥을 먹었느냐고 물으시고 경모궁이 대답을 하면 즉시 그 귀를 씻으셨다. 아들의 대답을 듣고 나서 귀를 씻었다는 겁니다. 아들의 말이 더럽다는 뜻이었어요. 어린 청연과 청선은 이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궁궐을 감싸고 돌았어요. 1757년 사도세자를 가장 아껴주던 인원왕후와 정성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도세자를 보호해주던 왕실의 울타리가 사라진 거예요. 이후 사도세자의 정신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옷을 입지 못하는 의대증에 시달렸고 행동이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두 공주는 아직 몰랐어요. 자신들의 운명이 곧 송두리째 바뀔 거라는 사실을. 1762년 그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1762년 윤5월 13일 조선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모하변. 나경원이라는 자가 사도세자의 비행을 고변했어요. 영조는 친히 국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도세자는 아버지 영조의 명으로 폐서인이 되었어요. 창경궁 문정전 앞마당. 한여름 떼약볕이 내리쬐는 그곳에 뒤주가 놓였습니다. 사도세자는 그 좁은 공간에 갇혔어요. 아바마마,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 순간 어린 공주들의 세계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8살 청영군주와 6살 청성군주. 두 어린 공주는 아버지가 뒤주에 갇히는 모습을 봐야 했어요. 아버지가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10살 오라버니 이사는 굳게 닫힌 방문 앞에서 주저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해경궁 홍씨는 두 딸을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8살 청년은 6살 청선을 꼭 껴안았어요. 울지 마. 괜찮아. 언니가 있잖아. 하지만 청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뒤주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첫째 날 아버지는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둘째 날 목소리가 쉬어갔어요. 셋째 날 간신히 들릴 듯 말 듯한 신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여드레째 되던 윤호월 21일. 뒤주 속에서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사도세자는 그렇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27세의 젊은 나이였어요. 청영군주 8살, 청성군주 6살. 두 공주는 이렇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조선왕조 500년 역사에서 이토록 잔혹한 죽음은 없었어요. 왕이 자신의 아들을, 그것도 왕위 계승자를 뒤주에 가둬 굶겨 죽이다니. 역사는 이 사건을 이모화변이라 부릅니다. 화변, 재앙과 병계라는 뜻이에요. 그날 이후 궁궐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 이후 공주들의 삶은 얼어붙었습니다.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사도라는 시호를 내렸어요. 사도세자가 공식적으로 죄인이 되었고 그 자녀들도 죄인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왕세자의 딸이 아니었어요. 죄인의 딸이었습니다. 궁궐의 모든 시선이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죄인의 딸들이 어찌 이리 편안히 지내는가? 세자께서 그리 되신 것도 모두 까닭이 있었을 텐데. 청년은 어린 동생 청선을 품에 안았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아버지의 비명이, 그날의 공포가 끊임없이 되살아났어요. 언니 무서워요. 사람들이 우릴 보는 눈빛이. 괜찮아. 우리에게는 오라버니가 있잖아. 어머마마도 계시고. 청년은 밤마다 동생을 달래야 했어요. 하지만 청년 자신도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차가운 시선을 평생 견뎌야 하는지. 오라버니 이삼만이 그들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 역시 스스로의 운명과 싸워야 했습니다. 세손 이산, 죄인의 아들. 할아버지 영조는 손자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엄격하게 대했어요. 이산이 아버지를 닮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손녀들에게조차 거리를 뒀어요. 정치적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어린 공주들에겐 또 하나의 상처였습니다. 할아바마마도 이제 우릴 싫어하시는 걸까? 그게 아니란다. 할아바마마께서도 마음이 아프시지만 너희를 지키시려는 거란다. 어머니의 설명이었지만 어린 공주들이 이해하기엔 어려웠어요. 궁궐은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남아야 하는 전쟁터였어요. 그런데 영조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조는 손녀들이 궁녀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청영과 청선이 복도를 지나가자 궁녀들이 수군거리며 비켰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본 영조. 그는 결심했어요. 공주들의 혼사를 진행하겠소. 아직 어린 나이인데. 그리고 세자의 일이 있었으니 어느 가문이 그렇기에 더욱 서둘러야 하오. 이곳에 있으면 저 아이들은 평생 죄인의 딸로 살아야 하오. 차라리 궁 밖으로 나가는 게 나을 것이오. 해경궁 홍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을 잃고
이제 딸들마저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판단이 옳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1765년 4월 11일, 청년의 혼인날이 밝았습니다. 11살 소녀는 궁궐을 떠나 시집으로 향했어요. 아버지 없이 치르는 혼례였습니다. 신부의 아버지가 참석해야 할 자리에 아무도 없었어요. 할아버지 영조가 그 자리를 대신했지만 청영군주의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아버지 딸이 시집을 갑니다.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혼례가 끝나고 청영군주는 시댁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동생 청선이, 오라버니 이산이, 어머니 해경궁 홍씨가 배웅하러 나왔어요. 언니 금방 올 거지? 청년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자주 올게. 13살 이사는 주먹을 꽉 쥐고 서 있었어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지킬 거야. 왕이 되면 반드시. 청영군주가 탄 가마가 궁궐 문을 나섰습니다. 광산 김씨 집안. 남편 김기성은 광음 부위에 책봉되었어요. 1년 뒤인 1766년 2월 10일. 이번엔 청성군주의 차례였습니다. 오라버니, 저 혼자서도 괜찮을 수 있을까요? 언니처럼 용감하지 못해요. 괜찮다. 넌 생각보다 강한 아이야. 그리고 언니도 있잖아. 자주 만날 수 있을 거야. 청성군주의 신랑은 영일 정씨 정재화였어요. 송강 정철의 후손이었습니다. 정재화는 흥음 부위에 책봉되었어요. 두 공주 모두 궁을 떠났습니다. 이사는 혼자 남았어요. 두 여동생 없는 궁궐. 아버지도 이제 동생들도 없는 이 차가운 곳에서 14살 세손은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왕이 되어 너희를 지키겠다. 아버지의 한도 풀고 너희도 지키겠다. 그 약속은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궁을 떠난 공주들의 삶은 처음엔 낯설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시댁 식구들은 두 공주를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사도세자의 딸이라는 이유로 차갑게 대할 거라는 예상과 달랐어요. 궁궐 생활이 그리우십니까?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모두들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청선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재화는 소심한 청선을 배려해줬습니다. 천천히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언니를 자주 만날 수 있을까요? 정재와 물론입니다. 언제든 가족을 만나시면 됩니다. 두 자매는 자주 만났어요. 시댁이 크게 멀지 않았거든요. 1773년 의미 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두 공주는 어머니 해경궁을 찾아뵙고 궁녀들과 함께 소설을 필사했어요. 곽장약물록 10권 10책의 장편 소설이었습니다. 필사에 참여한 궁녀 덕임은 훗날 정조의 후궁 의빈성 씨가 되는 인물이었어요. 이 필사본은 현재 서울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1776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영조가 83세를 일기로 승하했어요. 그리고 세손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 제22대 임금 정조. 즉위식 첫날 정조는 선언했어요.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사도세자는 공식적으로 죄인이었어요. 영조의 명으로 죽임을 당한 폐쇄자였습니다. 그런데 새 임금이 즉위하자마자 자신이 사도세자의 아들이라고 선언한 거예요. 청영군주와 청성군주는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오라버니께서 언니, 이제 우리도 죄인의 딸이 아니게 되는 걸까요? 14년을 기다렸어요. 아버지가 뒤주에서 숨을 거둔 1762년부터 1776년까지 14년 만에 오라버니가 왕이 되었습니다. 정조는 즉위 직후
가장 먼저 두 여동생을 찾아갔습니다. 22살이 된 청년은 오라버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았어요. 오라버니, 정말 왕이 되셨군요. 아버지께서 보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너무 늦었구나. 미안하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정조는 여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마 김기성에게 말했어요. 경은 내 동생을 잘 보살펴 주었소. 고맙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청선의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살이 된 청선은 오라버니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요. 밤마다 꿈에서 오라버니를 봤어요. 나도 그랬다. 이제 내가 왕이니 너희를 지킬 수 있다. 더 이상 아무도 너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정조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바쁜 국정 속에서도 늘 여동생들을 챙겼어요. 편지를 보냈고 선물을 보냈고 직접 찾아갔습니다. 청성공주에게 보낸 정조의 편지는 실제로 남아 있어요. 정조는 청연의 아들 김재창에게 벼슬을 내렸고 청선의 아들 정의도 돌봐줬습니다. 청성군주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성격이 밝고 시와 서화에 뛰어났으며 국조정고에도 통달했다고 합니다. 1789년 정조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이장하기로 한 거예요. 양주 배봉산에서 수원 화산으로. 새 묘소의 이름은 현룡원. 드러날 현 융성할 융. 아버지의 명예가 드러나고 융성해지기를 바라는 뜻이었습니다. 현룡원 자리에 있던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팔달산 아래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어요. 바로 화성이었습니다. 오라버니께서 드디어 아버지를 위해 우리도 참배하러 갈 수 있을까? 당연하지. 너희는 아버지의 딸이니까. 함께 가자. 1795년 조선 역사상 가장 성대한 행차가 펼쳐졌습니다. 을묘년 화성 행차. 이 해는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씨의 환갑이 되는 해였어요. 정조는 어머니의 환갑을 맞아 성대한 잔치를 계획했습니다. 장소는 화성 행궁. 아버지의 묘소 현룡원 바로 옆이었어요. 유니월 9일 정조의 행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창덕궁을 출발해 화성까지 8일간의 대장정. 무려 6천여 명의 인원이 동원되었어요. 그리고 이 행차에 청영군주와 청선군주도 함께했습니다. 어머마마, 누이들과 함께 아버지께 인사드리러 갑니다. 해경궁, 그래야지. 가족이 함께 가는 거구나. 유니월 화성 현룡원. 33년 만이었어요. 아버지가 뒤주에서 숨을 거둔 1762년부터 1795년까지 33년 만에 가족이 모두 모여 아버지께 절을 올렸습니다. 현룡원 앞에 선 정조, 그 옆에 어머니 해경궁 홍씨, 그리고 두 여동생 청영군주와 청성군주. 네 사람은 말없이 묘소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딸이 왔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이제 제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한을 반드시 풀겠습니다. 33년 전 뒤주에 갇혀 울부짖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이제 현룡원에 누워 계셨습니다. 죄인의 딸이 아닌 장원세자의 딸로서 당당히 아버지 묘소를 참배하는 이 순간. 33년간 기다려왔어요. 현룡원 참배를 마친 뒤 화성행궁에서 해경궁의 환갑잔치가 열렸습니다. 봉수당진찬. 정조는 어머니에게 술을 올렸어요. 청영군주와 청성군주도 어머니께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함께했을 자리. 그 빈자리를 채우듯 정조는 더욱 성대하게 잔치를 벌였어요. 오라버니,
정말 훌륭하신 임금이 되셨어요. 아버지께서 보신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화성 행차 기간 동안 정조는 3,355건의 상언과 격쟁을 처리했습니다.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직접 들어준 거예요. 이 행차의 모든 과정은 원행을묘정리위계라는 책으로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화성능행도라는 팔폭병풍으로 그려졌습니다. 김홍도를 비롯한 당대 최고의 화원들이 참여한 대작이에요. 이 그림 속 어딘가에 청영군주와 청선군주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800년 6월 28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정조가 승하했습니다. 49세의 나이였어요. 청영군주 46세, 청선군주 44세. 두 공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오라버니께서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언니, 우리 이제 어떡해요? 아버지에 이어 가장 사랑하는 오라버니마저 먼저 보내야 한다니. 정조의 죽음은 갑작스러웠어요. 등창이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다고 하지만 여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정조의 죽음과 함께 두 공주를 보호해주던 울타리가 사라졌어요. 정조의 뒤를 이은 순조는 11살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청영군주와 청선군주는 조용히 지냈어요. 2년 후인 1802년 또 하나의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청선군주가 세상을 떠났어요. 음력 7월 20일, 47세의 나이였습니다. 청선아, 너마저 날 두고 가는구나. 성격이 밝고 시와 서화에 뛰어났던 청선군주. 국조정고에도 통달했던 학식 높은 여인. 그 청선군주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순조는 매우 비통해했어요. 고모의 장례를 특별히 해조에서 주관하도록 했습니다. 좋은 관을 골라보내도록 지시했어요. 청영군주 혼자 남겨졌습니다. 아버지, 오라버니, 동생 모두를 보낸 청영군주. 이제 어머니 해경궁 홍씨만이 곁에 있었어요. 청영군주는 어머니를 자주 찾아뵈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한중록을 집필했어요. 남편과 아들, 자신이 겪은 궁중 생활의 이야기를 모두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조선시대 궁중 문학의 효시로 평가받는 작품이에요. 1815년 해경궁 홍씨가 81세를 일기로 승하했어요. 어머마마, 이제 저 혼자 남았습니다. 청영군주는 어머니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 오라버니, 정조, 동생 청선군주, 그리고 어머니까지 모두를 보낸 청영군주. 이제 정말 혼자였어요. 하지만 청영군주에게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들 김재창은 이조판서와 판중추부사 등을 역임했어요. 청선군주의 아들 정의도 형조참판 등을 역임했습니다. 두 공주의 후손들은 조선 말기까지 관직에 나아가 가문의 명맥을 이어갔어요. 1821년 음력 6월 9일 청영군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68세의 나이였어요. 이제 오라버니와 청선이를 만나러 가는구나. 아버지도 계시겠지.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목격했던 8살 소녀. 그 소녀가 68년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순조는 매우 슬퍼했어요. 고모의 장례를 특별히 해조에서 거행하게 했습니다. 청영군주의 죽음으로 사도세자의 자녀는 모두 세상을 떠났어요. 의소세손, 정조, 청영군주, 청선군주. 네 남매가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1899년.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78년이 더 흘렀습니다. 1899년 고종 36년. 고종은 사도세자를 장종으로 해경궁 홍씨를 헌경왕으로 추존했습니다. 그리고 청영군주와 청선군주도 공주로 추중되었어요. 청영공주, 청선공주.
137년 만에 공주라는 이름을 되찾은 겁니다. 살아생전에는 군주라고 불렸어요. 세자의 딸이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왕이 아니었기에 공주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37년이 지나 아버지 사도세자가 장종으로 추존되면서 마침내 공주가 되었어요. 청영공주의 남편 김기성도 광은이로 진봉되었고 청성공주의 남편 정재화도 흥은이로 추중되었습니다. 비운의 왕자 사도세자의 두 딸, 청영공주와 청성공주,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목격하고 죄인의 딸로 살았지만 오라버니 정조와의 깊은 우애로 삶을 버텨냈습니다. 역사는 사도세자와 정조만을 기억해요. 하지만 그 사이에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역사의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역사의 한복판에서 모든 것을 겪었어요. 두 공주의 삶은 고난 속에서 피어난 한 떨기 꽃과 같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비극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아요. 청영과 청선, 두 공주의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전합니다.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현재 청성공주의 묘는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에 있습니다. 두 공주가 함께 필사했던 곽장약물록은 서울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어요. 1795년 을묘년 화성 행차의 기록은 화성능행도라는 팔폭 병풍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운의 왕자 사도세자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의소세손, 정조, 청영공주, 청성공주. 역사는 정조를 기억하지만 우리는 오늘 두 공주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비극적인 순간을 목격하고도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녀들을 137년 후에야 비로소 공주라는 이름을 되찾았던 그녀들을 청영공주와 청성공주.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